네, 오늘은 260페이지 용익물건 가겠습니다. 용익물건.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용익물건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무슨 권? 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그래서 1번 문제, 네, 260페이지에 문제 1번. 자, 1번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잘못으로 소실됐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네. 자, 지상권 설정 받아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네, 건물이 날아갔다. 건물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네. 그럼 다시 건물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건물 지으면 되죠? 따라서 지상권은 그대로 뭐 한다? 네, 존속하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은 X. 두 번째 지문, 대지와 건물이 동일 수에 속하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 자,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자, 같은 사람 겁니다. 자,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의 명칭은 뭐가 되고요? 주인은 네, 전세권 무슨 자가 되고요. 설정자가 되고요. 네, 을은 전세권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이 특별 승계인 됐다고 돼 있어요. 특별 승계라는 것은 매매가 가장 대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주인 바뀌었죠? 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법지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무슨 자다? 설정자가 되지 전세권자가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2번 지문도 X. 세 번째, 전세 목적물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 네, 수선 유지는, 그죠? 수선 유지는 을한테 있지 갑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3번 지문도 X. 네 번째 지문,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를 취득한다. 네, 지역권에서는요, 특징, 지역권에서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취득은 쉽게, 네,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권은 존속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4번 지문이 뭐다? 맞는 지문이다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네, 그러면 갑 있고 을이 지상권이 있고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 2년 이상 지로 연체했어요.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 인정되지 않을까요? 네, 저당권 목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을이 지로 연체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소멸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이자한테 통지하면 돼요. 그래서 통지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네,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5번 지문도 X.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네, 전체적인 것을 낸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문제 다 풀지 않고요. 넘어갈게요. 네, 260페이지에 문제 3번 갈게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1번 지문은 네,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영구 설정할 수 있는가? 네,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네, 지상권은 영구 설정이 뭐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1번 지문 틀렸죠. 자, 두 번째, 토지 건물 동일수에 속해 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 자, 그런데 자, 한쪽 처분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특징이 철거 특약이 거기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네, 관습법상 법지를 인정받겠지만 철거 특약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법정상권 인정할 수가 없지요. 네, 따라서 2번 논리 모순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지상권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했다고 돼 있어요. 네, 자, 지료를 연체했다는 거죠. 지료 연체했다는 것은 지상권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 있는 자는 자, 거기 네, 갱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갱신 청구 자체도 안 되고요. 또 뭐도 안 된다. 네,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자, 네 번째 질문은요.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지상권. 네, 허공 땅속 빌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3자가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 전원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갑 토지에 이미 다른 사람이 만약에 지상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을이. 근데 즉 갑이 혹시 이 허공에다가 네, 여러분들 뭐 혹시 무엇일까? 케이블 있죠? 케이블 설치한다든지 땅속에다가 혹시 지하상가 자, 이런 것을 갖다가 혹시 설정해 주려고 한다면은 뭐 기존의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지, 동의가 없다면 설치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예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못 치면 장난쳐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갈게요. 자, 다음에 페이지 260페이지에 문제 6번. 네, 건너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관습법 정상권 인정될 수 없다. 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이면 되지. 이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어. 미등기라도 좋고요. 또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토지 건물이 같기만 하면 건물 철거를 맡겨서 인정하는 거니까 1번 지문은 X입니다. 동일 소유이면 되지 등기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자, 갑 토지에 이미 을이 뭘 갖고 있다? 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상권 등기돼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갑이 또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병이 소유권 취득할 것이겠죠. 등기 치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지상권 등기가 빠르고 이 소유권 등기가 빠르니까 당연히 빠른 자는 느린 자한테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은 이 지상권자한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네,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번.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다. 지료 지급해야 된다. 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가 변경됐다는 거. 3번, 네,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지료 지급하기 때문에 무상에서 이제는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정답이 복수정답. 복수정답 2번도 되고요. 3번도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요거는 토지 공유자 중 공유집은 과반수 동의로서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토지가 자, 공동 소유일 때는 토지가 공동 소유로 판단될 때는 기억하세요. 법지는 없다는 겁니다. 4번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4번 X. 그럼 이제 비틀어서 토지가 만약에 단독 소유면 이때는 법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법지가 없고요. 네, 5번째 질문은 함께란 단어가 보이죠? 함께. 미등기, 건물, 토지, 함께. 이런 게 딱 튀어나오는 순간부터는 관습법지, 법률법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5번 가지고 꼭 기억할 거 팁을 하나 드리면 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대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나대지 마라. 그 다음 뭐요? 함께 이런 말.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저당 이런 말 들어갈 때 무슨 저당? 공동저당 이런 거 들어갈 때 또 환장하건네 뭐 하겠다? 환장하건네 환장. 자, 요거는 환지 처분 또는 환매 이런 것이 나온다면 요건 그냥 모를 때 관습법지, 법률법지 인정되지 않는 것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 두면 좋다. 그래서 나대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함께란 말이 들어갔을 때 또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 시작해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 되는 것들 기억하세요. 자, 6번 문제는 복수 정답할 거예요. 2번, 3번. 자, 다음에 267페이지에 문제 8번 갈게요.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요거는 네, 법지를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가 불요죠. 자동 취득이니까. 근데 법지를 갖다가 타인한테 양도할 때는 이거는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최초에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지만 네, 자동 취득이지만 만약에 법지 자체를 만약에 양도할 때는 당연히 등기해서 넘겨야 되는 거. 그래서 1번 질문 X고요.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다. 자, 만약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을한테 철거, 특약이 없다면 갑은 당연히 관습법지 취득하는 겁니다. 법지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 토지 사용권을
임대차로 합시다. 그래서 갑을사에서 이 토지 사용권을 임대차로 만약에 체결한다면, 임대차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네, 이 관습 법지를 뭐 하는 거다? 네,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몇 번 지문? 네, 2번 지문 X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정받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이걸 포기하고 토지 사용권을 요걸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해제가 됐으면 빈 토지 그대로 돌려줘야 되지, 관습법지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겠죠. 빈 토지 그대로 돌려줄 것. 자, 네 번째 질문. 법지 붙어있는 건물이 개축됐다. 개축돼도 건물 그대로 있는 거니까 법정사용권이 소멸한다는 논리가 안 맞죠? 다섯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슨 이득이다? 네, 부당이득이다. 자, 5번은 이제 이런 겁니다. 토지 건물이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두 가지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건물, 네, 소유권, 자동 취득이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것도 자동 취득입니다. 법지도 취득하고 건물 소유권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자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를, 건물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양도하게 되면 병은 건물 양수인이 되는 거죠. 이쪽은 건물 양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지금 보시면은 법정시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이죠. 장차 취득할 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뭐 하는 것?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토지 위에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병은 당연히 지금 법지, 네, 당연히 등기해야 취득할 것이고 소유권도 등기해야 취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법지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았지만 취득은 못했어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으니까 결국은 병은 갑한테 토지 사용권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비록 아직 뭐 하지 않았지만, 법정시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지만 장차 취득하겠지만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사용한 그 내용을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8번은 정답이 5번. 네, 법정지상권 문제 꼭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9번 가봅시다. 자, 9번 가볼게요. 체킹해 두시고요. 자, 1번 갈게요. 자, 관습법지 성립하려면 토지 건물이 원시적으로, 그게 틀렸네요. 네, 원시적으로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 지문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때 지상 건물이 미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으면 동일 소유라면 네, 미등기라 할지라도 법정 지상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일 때
법지가 없다 하였으므로 법지가 없다 했기 때문에 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지문도 X. 세 번째, 환지처분. 제가 환지처분. 환장하겠네. 환지처분, 뭐가 없다 그랬죠? 네, 법지 없다라고 방금 전에 여기 어디가 했을 텐데. 여기 카메라 왔어요? 카메라? 아, 여기. 그래서 3번 지문도 X. 네 번째 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해서 당사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없다. 4번은 논리 그대로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요거예요. 네, 값과 값 동일하다, 토지 팔았다, 철거 특약 없으면 관습 법지가 인정되는 건데 만약에 토지 사용권을 임대차로 만약에 체결했다면은 이 관습 법지 포기하는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4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은 나대지 들어가죠. 나대지. 그죠? 나대지 가등기 설정 후 건물 신축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나대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포인트예요. 나대지 시작하면 없다. 환지 처분 환매 없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4번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인데 자, A 소유 X 토지와 네,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됐다. 자, 지금 보시면 A 소유 X 토지와 A 소유 Y 건물이 있었다. 자, Y 건물만 경매가 이루어져서 누구 것이 됐다? B 것이 됐다. B는 이 건물을 다시 C한테 매매했다. 자,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건물에 등기를 마쳤다. 그럼 특징이네요. C는 건물 관련돼서는 등기를 마쳤는데 네, 관습 법지, 그죠? 토지사용권 법지는 등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C는 법지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B는 여전히 법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죠.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돌려서 뭐 할 수 있다? 대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거 놓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네, 건물 이 매매 속에는 네, 법정 지상권 양도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번 질문 X. 두 번째,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네, 방금 했던 거 딱, 달라, 안 움직이면 대위. 그래서 2번은 순차 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10번 문제는 정답이 2번. 3번, 현재 지상권의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네, B는 지상권자가 맞죠. C는 법정지상권 등기 안 했으니까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불완전한 지문. 네 번째,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건 직접 청구란 말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나한테 달라 하면 안 되죠. 요렇게 갔다 와야 되겠죠. 다섯 번째,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C가 지상권자가 아닙니다.
자, A는 C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맞아요. 장차 이렇게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A는 누구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철거 요구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건 C는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5번에 C가 법정지상권자이므로 그래서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뒷부분은 맞는 얘기고요. 10번은 법지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법지 양도는 등기에 됩니다. 등기 안 한 이자는 법지는 없지만 순차 대위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A는 C한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한번 복합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1번 정도 가볼까요? 11번. 자,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을, 지상권. 자, 틀린 것 됐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정답만 볼게요. 3번입니다. 갑은 을이 X토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네, 지상권자는 물권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건 기본 얘기예요, 기본. 따라서 수선 유지는 갑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수선 의지 의무가 없죠. 자, 이런 것을 두고서 우리는 뭐라 한다? 갑은 주인은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은 X고요. 자, 그래서 몇 번 지문이 틀렸다? 3번이고. 자, 1번은 1번은 뭐냐면 구분 지상권 설정하려면 그죠? 동의 맡아야 됩니다. 즉 기존의 을의 허락을 받아야지 갑이 타인한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지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을은 설치 공작물 수원료가 있으나 갑이 을한테 매수했다면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주인이 하는 거네요. 갑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던지게 되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은 타인에게 임된 특약은 무효죠. 지상권 양도 그죠? 금지 또는 타인한테 임대하는 거 임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특약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가능해요. 물권이기 때문에 주인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답은 3번.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이자가 직접 수선 유지하는 것이지 주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갈게요. 분묘기지권 273페이지입니다. 네, 273페이지의 14번은 옳은 것이 되어 있는데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4번에 1번 소유자 승낙 없이 묘를 설치했다. 20년간 평원공연 점유했다. 기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입니다.
네,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입니다. 즉 무슨 점유가 아니고요.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고, 두 번째는 타인 토지에, 자 거기 보시면은 묘 설치 소유한자 있죠. 소유세가 추정된다. 틀렸죠? 방금 전에 뭐가 아니므로 자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타주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등기. 무덤을 어떻게 등기합니까? 무덤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과거에는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유상이에요. 그래서 4번도 지금은 X예요. 지료 뭐 해야 된다? 지급해야 돼. 자,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 존속기간은 5년이 아니고요. 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이에요. 존속 동안.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체크해 두세요. 해설에 4번 삭제하시고 판례 변경, 지료 지급하는 것이 현재 판례 태도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275페이지에 뭐 한 16번 정도까지 갑은 을소의 토지의 견관 건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한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고 지련 연간 2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자, 거기 기간 약정 없다고 되어 있죠. 네, 기간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단기 들어가면 견관 건물은 30년 보장받는다는 거. 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건물이 존속한다.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갑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을은 거절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죠. 네,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들어가면 주인께서는 yes, no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es 했다 그러면 다시 갱신 되는 거고, no 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들어옵니다. 이때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yes, no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한 세트로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 자 400만 원 상당. 그러면 거기 연 2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있으니까 2년분에 달하게 되죠. 지료, 연체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네, 맞는 질문이죠. 다섯 번째,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했다면, 자, 갑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자 의무를 을한테 부담한다. X죠.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 기억하세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예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못 치면, 네, 장난쳐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뭐다? 무효. 네, 편면적 강행 규정. 이제 참고한다면 지상권이 아니라면, 지상권 아닌 것들은 유효가 많아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거기까지가 지상권 이야기입니다.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일반 지상권하고 그다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에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지역권 가겠습니다. 지역권 문제는 줍줍 주워 드시면 됩니다. 자, 지역권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일단 자기 토지하고 타인 토지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청한 토지, 요역지, 허락한 토지, 승역지.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네,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다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두 번째 테마는 주종 관계를 기억한다. 뭘 한다? 주종 관계. 그래서 요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이 종이 되면 주가 가면 동생 데리고 간다. 자, 주가 갈 때 동생은 빼놓고 가 좋다. 잡고 간다. 배제특약. 세 번째, 주를 두고 동생 혼자서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하나가 더 들어가면 지역권의 불가분성.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말 중에서 소멸, 시효, 중단. 이거는 한 사람만 하더라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중한 한 사람, 내 마음속에 소중한 한 사람. 근데 반대 거, 취득, 시효, 중단은 올 전원이 해야지 중단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효, 중단은 전원. 자, 요걸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지역권 들어가서 문제 맞춰 버리는 겁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지역권 17번. 옳은 것 했습니다. 지역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지역권은 존속기간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규정 없습니다. X. 두 번째, 요역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인접할 필요는 없죠. 붙어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죠. 세 번째,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네, 이 통로 개설이 포인트예요. 지역권 취득 시할 때는 통로 개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통로 개설 없이 지역권 시효 취득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이거네요, 이거. 예? 지역권. 종된 지역권은 주된 요역지로부터 독립하거나 양도하지 못하죠. 여기에 걸렸네요. 4번이 정답. 다섯 번째는 지역권이 침해가 됐다. 모든 물청. 안 되죠. 모든 물청 안 돼요.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래서 모든 물청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답은 4번. 지역권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7번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쭉쭉 넘기셔가지고 22번으로 갑니다. 지역권. 자, 요역지는 일필토지 필요 없으나 승역지는 일필토지인다. 반대로 돼 있죠. 1번 지문 X. 두 번째, 지역권은 물건이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종을 독립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했다. 다른 사람도 쉽게 취득해야 되겠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네 번째 질문, 승역지 침해됐을 때 반환 청구권 가지지 않으나. 여기는 방해 제거 예방은 있다. 네, 4번. 네, 여기 떴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지역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청권이 없다는 거. 자, 5번째, 특수지역권은 언제나 등투생한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물청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나 볼게요. 280페이지에 23번. 1번,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권은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통행지역권은 치료 약정을 성립 요건으로 한다. 통행지역권은 치료 약정을 성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네 번째 거,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하면 네,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통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자, 5번째,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보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특징이 네, 본묘 기지권, 그죠? 또 통행지역권 이렇게 시효 취득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됩니다. 유상이라는 거죠. 공짜 아니에요. 유상으로 간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5번이 정답.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지상권, 지역권 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